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이라 이름 붙이고 동상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시민 여론을 듣겠다고 했지만 벌써부터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대구 지역 초등학교 3곳이 올해 신입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문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이라 이름 붙이고 동상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시민 여론을 듣겠다고 했지만 벌써부터 찬반 양론이 뜨겁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평균 유동 인구만 10만 명에 달하는 동대구역 광장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구를 대표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할 때가 되었다며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이라고 명명하고 그 앞에 동상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박정희 정신계승사업회는 즉각 환영의 입장을 냈습니다. 지난해 11월 박정희 대통령 동상건립추진위원회도 출범시켰던 사업회는 대구시와 협의해 동상 건립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전부터 이미 준비해 왔는데 앞으로 민관 협력, 키워드 민관 협력으로 동상 건립하려는 좀 우리가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시장을 만나가 그리고 우리가 설명하고 그동안 경과를 설명하고 시장의 구상을 듣고.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는 논란이 많으며 국민의 평가가 끝난 분이라며 역사의 죄인을 우상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문제는 잘못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시민사회단체도 반발했습니다. 박정희 관련된 어떤 유적 혹은 뭐 기념물 이런 것들은 사실 이미 경북 지역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굳이 대구에 또 설치할 이유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별다른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소 자체도 선정에서도 박정희와 전혀 상관없는 장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연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저는 설득 못한다고 봅니다. 현재 대구시는 전직 대통령 기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예산 지원 등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판단했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의 이름을 바꾸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려는 대구시의 방안을 놓고 한동안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올해의 경우 대구 지역 3개 초등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신입생 수는 10년 동안 26.4% 감소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문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학기 첫날 한 시골 학교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타고 등교합니다. 교장 선생님이 일일이 학생들의 손을 잡고 교실로 향합니다. 이 학교 학생 수는 총 6명. 2학년과 4학년, 3학년과 5학년이 합반 형태로 각각 3명씩 총 2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학년은 없습니다. 올해 1학년 신입생 역시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입학식 없이 개학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이 학교 95년 역사 가운데 신입생을 받지 못한 해는 5년 전과 올해 딱 2번뿐이었습니다. 1학년과 6학년 합반 교실은 올해 다른 용도로 쓰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학교 측은 언젠가 학생 수가 늘어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20분 거리에 대구공항과 또 군공항이 건설되어서 2030년에는 개항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부대도 유치하고 또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대구 지역 초등학교 신입생 감소 현상도 뚜렷합니다. 10년 전만 해도 입학생이 22,300명이 넘었는데 5년 뒤 2만 1,000명까지 줄더니 올해는 16,400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10년 만에 26.4%가 감소한 셈입니다. 학교마다 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대구 지역 39개 학교가 올해 1학년을 한 학급만 운영합니다. 전체 초등학교 수가 242개 교니까 16%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올해 대구에서는 3개 초등학교가 신입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곳 대구 우보초등학교와 의흥초등학교 석산분교, 그리고 대구 서변초등학교 조야분교, 이렇게 3곳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문화 가정학생이 전교생의 절반이 넘는 학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라는 사회적 문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기증받은 식품과 생활용품을 취약계층에 나눠주는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이 지역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초기에 비해 갈수록 관심이 낮아지면서 최근에는 기부 물품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사회 양극화 심화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은 늘어나는 반면 기부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우성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달서구 한 푸드마켓에 배달 라이더들이 찾아옵니다.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게 음식을 직접 전달해주는 배달천사 봉사자들입니다. 오늘 배송할 곳은 모두 6가구. 이곳에서 처음 배달천사 봉사활동을 시작할 때보다 5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처음에 배달천사 시작할 때는 이 지역에서 한 30가구 정도를 배송했었는데 지금 현재 조금씩 줄면서 현재 한 6가구 정도밖에 배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꾸러미에 담겨 취약계층에게 전달되는 물품의 양도 줄었습니다. 시범 단계부터 18개월 동안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봉투에 들어있는 물건량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가면 갈수록 조금 줄어드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물건량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혜택 받으시는 분들도 좀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경기 침체 여파로 광역 푸드뱅크와 지역 푸드마켓에 기증되는 기부 물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달서군의 6개 동에 거주하는 600여 명의 취약계층에게 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하고 있는 이 푸드마켓도 그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득 차 있어야 할 이 진열대가 이렇게 듬성듬성 비어 있습니다. 푸드마켓 관계자들은 어려울수록 힘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과 이웃 사랑을 위한 작은 실천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경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좀 기부 현황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푸드마켓은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변 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기업 등의 대규모 기부는 광역 푸드뱅크에서, 소규모 기부는 가까운 동네 푸드마켓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한 가운데 대구는 출생아 10,000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인 서구는 지난 한 해 동안 출생아 수가 400명에 그쳤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즉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는 0.72명입니다. 1년 전보다 0.06명 감소한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런데 대구는 전국 평균보다도 합계 출산율이 0.02명 더 낮았습니다. 지난해 기준 대구의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과 부산,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는 9,400명, 역대 처음으로 10,000명 선도 무너졌습니다. 사망자는 16,000명이 넘으면서 대구 인구는 1년 전에 비해 7,200명이 자연 감소했습니다. 혼인 건수가 계속 줄어왔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2023년도도 0.72명이 됐던 것 같고요. 2024년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영향이 조금 더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해 혼인 건수는 물론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이제 조금은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약간 반등할 여지는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각 구군별로 보면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의 출생아 수 감소가 눈에 띕니다. 대구에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구와 남구입니다. 지난해 서구의 출생아 수는 단 400여 명, 남구를 합해도 이 두 곳의 출생아 수는 지난 1년간 단 1000명도 되지 않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48과 0.56으로 전국에서도 최저 수준입니다. 반면 달성군과 군위군은 합계 출산율이 1을 넘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대구 서구와 남구는 합계 출산율이 전국 평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면서 인구 감소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BTV 대구뉴스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깜깜이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제21회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를 소개하는 나는 예비후보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달서구 병선거구에 출마한 진보당 최영호 예비후보의 출마의 변 그리고 주요 정책과 공약을 소개합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달서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2대 총선 달서구 병 진보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최영호입니다. 진보당, 아직은 많은 분들에게 낯선 정당일 것입니다. 진보당은 일하는 사람들,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이 존중받고 그들을 정치의 주인으로 세워내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저는 지난 10여 년간 대구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마트 노동자, 택배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배달 노동자, 방문 가전제품 방문 노동자 등 수많은 업종의 노동자들을 만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일터와 삶을 바꿔내는 활동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노동법에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매우 많은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전국민 노동법을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마음 편히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려면 일하는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구는 어떻습니까?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이 광역시 중 가장 높습니다. 노동자 평균 임금은 광역시 중 꼴찌입니다. 우리 대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역 정치를 오랫동안 독점해온 국민의힘은 그동안 뭐 했습니까? 지난 8년간 대구시장을 역임한 권영진 후보는 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까? 일당 독점에 대구를 바꾸지 않으면 대구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 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오랜 시간 우리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언론의 비판에는 재갈을 물리고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하는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내는 정권, 입법기관인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남발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권, 오로지 주변을 챙기기에 급급하고 이를 검찰 권력을 통해 유지하고 있는 검찰 독재 윤석열 정권을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를 통해 바꾸지 못하면 민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대한민국, 변화된 대구를 갈망하는 달서구 주민 여러분, 진보당 최영호와 함께 해주십시오.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시소유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매각 대상에 포함된 대구 기업명품관 입주업체들은 오는 10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입주업체들은 최대한 계약을 연장해 주거나 아니면 대체 부지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혜열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매각하기로 한 대구 기업 명품관입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해온 입주업체들은 지난해 10월 돌연 넉 달짜리 계약서를 손에 들어야 했습니다. 대구시가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올해 2월까지만 계약을 연장해 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마침 대구시 의회와 시민단체가 시 소유 부지 매각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입주업체들은 계약 기간을 원래대로 연장할 수 있었지만 마음이 그리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2월 말까지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억장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행히 10월 달까지는 해도 된다고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만족을 못하고 지금도 많이 힘든 상황인데 계약이 좀 더 연장할 수 있게끔. 대구시는 부지 매각에 앞서 대구 기업 명품관 일원을 일반 상업지역에서 중심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30여 개 입주업체 대표와 인근 주민 등 300여 명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대구시는 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입주업체들은 오는 10월 22일까지 매장을 비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시청사 건립에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다음 한 3년, 5년까지라도 기회를 주면은 저들도 나갈 준비를 하는 거지 당장 지금 나가라 하면 어디 나갑니까?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저들하고 한번 간담회 한번 안 가지고 중앙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고 저들인데 전혀 무조건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없지. 입주업체들이 신청사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 확보에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며 대체 부지 마련을 포함하는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적게는 3년, 많게는 2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의 한숨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분만실이 없는 시군이 경북에는 모두 12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 갑자기 산통이 시작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걱정이 될 텐데 소방에서는 출산이 임박하거나 조산 우려가 있는 임산부와 출산 후 6개월이 되지 않은 산모를 병원까지 이송해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이동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정집에 긴급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산모의 출산을 돕습니다. 안전하게 아이를 받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올 초 경북 문경에서 있었던 일인데 가까운 산부인과가 1시간 정도 걸려 구급대원들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겁니다. 구미에서도 지난해 5월 한 임산부가 119 구급 서비스를 통해 집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기 머리가 조금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 훈련도 했었고 교육 받은 대로 침착하게 분만 준비를 했었고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의 119 구급대원들이 수행한 응급 분만 건수는 모두 37건. 이 가운데 10건은 구급차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19 구급차에는 분만 도구를 비치해 놓고 긴급한 출산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상북도는 2020년부터 새생명 탄생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산부 구급차 이송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새생명 탄생 119 구급 서비스는 119 안심콜이나 소방서 등에 직접 방문해 가입할 수 있으며 출산과 입원, 응급진료, 이송 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대구 도시철도공사에 접수된 유실물 10개 중 8개는 다시 주인을 되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교통공사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도시철도 각 역사에 접수된 유실물은 총 3,200여 건으로 이 중 79%인 2,500여 건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유실물은 지갑이 1,000여 개로 가장 많았고 전자제품과 현금 그리고 가방 순이었습니다. 주인을 찾지 못해 경찰서로 인계된 물품은 1,100여 개였습니다. 달성군 보건소가 실버벨 인지자극 운동교실을 재개합니다. 실버벨 인지자극 운동교실은 치매와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매트 운동으로 오는 6월까지 주 2회 각 마을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부터는 치매 관리 사업과 연계를 강화해 인지 선별 검사와 노인 우울 검사도 병행합니다.
앞서 달성군 보건소는 운동 전문 강사 15명을 채용해 각 마을 건강 지킴이로 위촉했습니다. 남구청이 내년도 주민참여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주민 제안 사업을 공모합니다. 공모 신청은 주민참여 예산 홈페이지나 남구청 기획조정실로 하면 됩니다. 대구지방보훈청이 이달에 우리 지역 현충시설로 도류공원 인물동산에 있는 대구 사범학생 독립운동 기념탑을 선정했습니다. 1938년 대구 사범학교는 세계의 비밀결사회를 조성해 독립운동을 펼쳤고 일제의 소탕작전으로 35명이 구속됐으며 이 중 5명은 옥중에서 순국했습니다. 달서 안심전담 봉사단이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0여 명의 봉사원들은 어린이공원 대여섯 곳을 전담해 매일 한두 번 시설물을 점검하고 환경정비 활동을 합니다. 달성군 농업기술센터가 관광지와 마을 곳곳을 단장할 봄꽃 8만 5천 본을 분양합니다. 지난해 10월 파종한 꽃들로 군청과 9개 읍면을 통해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들이 일제히 개학하고 입학식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국 157개 초등학교가 입학식을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에 진입합니다. 2년 뒤엔 30만 명대도 깨질 걸로 보입니다. 저출산의 그늘이 텅 빈 교실에 더 짙게 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